자, 현승아, 6회 7번부터 뭐 한 또 몇 개 녹화를 한번 또 해놔보자. 이게 진짜 뭐하는 짓인지 가장 핵심적인 거 위주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조금 공부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어떤 게 나올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70년대 필름메이킹 팀이 영화 만드는 팀이 노력하고 있었어. 자, 어떤 생각을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menacing alien 위협적인 외계인을 포함하고 있는 생각. 뭐, 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뭐 D라는 사람과 R이라는 사람이 함께 일했네. 언더스토리 그 이야기에. 그리고 대부분 영화 제작자들처럼 필요했어. 얘도 방법이 필요해. 그 pitch it, 뭐 그것을 홍보할 방법이 필요해. 스튜디오에. 그치? 지네가 영화를 만들었으면 뭐 스튜디오에 홍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영화를 배급하고 막 그러나 봐. 그래서 홍보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여기까지 포인트 아니야. 자, they pitched it. 걔네들이 홍보를 했어. 그 영화를. 근데 뭘 사용해서? Three simple words. 세 단순한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just in space. 우주에 있는 조스. 그 조스 알지? 상어. 자,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홍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영화 조스만 봐도 이거는 스티븐 스필버그에서 감독된 영화인데, 자, 이게 히트했어, 동사. 그 극장을 히트했어, 1975년에. 그리고 이건 완전 휴드 히트를 친, 그지? 엄청 히트를 친 작품이야.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당연히 봤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did not knew the story. 어떤 사람들까지 봤냐면 그 이야기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조스 이야기를, 그죠?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영화는 봤어. 그래서 오라는 사람이 뭐 함으로써 조스라는 이름을 인보킹 하면서, 자, 여기서 인보크는 인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스라는 이름을 인용함으로써 set the stage for 뭔가 장을 마련한 거야. 무대를 마련한 거야. 그들의 생각에 대한. 자, 지네 생각이 뭔데? 지네 생각은 사실상 요거는 이제 그 위협적인 외계인 얘기죠. 외계인 이야기. 요 외계인 이야기에 대한 그 무대를 마련한 거야. 조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자,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분명히 it worked, 효과가 있었어. 자, 그 생각은, 그 외계인 이야기는 이제 뭐가 되냐. 오스카 위닝 무비 에얼리언이 되었어. 오스카에서 상을 타는 영화 에얼리언이 되었죠. 이건 누구에서 감독된? 뭐 얘에 의해서 감독되고, 그리고 starring 뭐 이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영화가 감독이 된 거지. 이 영화는 감독이 된 거니까 PP를 써야 돼. 근데 이 영화는 또 스타로 만들어 준 거야. 자, 요 앞에 스타라는 단어예요. 스타로 만들어 주다. 그치? 그 R 하나 더 붙이면서 ing 붙였고. 자, 근데 영화가 이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 준 거지. 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감독이 된 거 PP, 스타로 만들어 준 거 ing. 분사가 두 개가 좀 다르다. 하나는 과거 분사, 하나는 현재 분사.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조스라는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결국 이 영화도 잘 됐네. 자, 그러면 1979년에 자, 그 영화의 발매 이후에 나왔으면 뭐 완료 시제 나와야 되고 그것은 만들었어. 좀 더 뭐보다 뭐 100만 월드와이드 그 뭐야 100만 달러보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달러? 아니죠. 100만에 100만이 100이 더 곱하니까 1억 달러네.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었어. 여기서 메이드는 만들었다보단 벌었다. 돈을 만든 거니까 돈을 벌었어. 자, 그러니까 anyone who has seen alien, 에일리언을 본 누구든지 can see 볼 수 있죠. 뭘 볼 수 있냐? Just in Space가 was used for introduction이었다. 요 세 단어가 요런 말이 아주 유용한 소개였다. 어디에? 이 영화의 큰 생각에. 그러면 왜 그게 효과가 있었을까? 네? 아니 요 조스라는 단어를 쓴 게 왜 효과가 있었을까?
보니까 왜냐하면 B랑 S라는 사람은 할 수 있었지. 뭐 할 수 있었어? 그들의 생각을 연결할 수 있었어. 어디에다가? Something audience already understood. 아, 대중들이 이미, 청중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것. 이게 뭔데? 이게 조스 아니야. 조스는 누구든지 다 봤을 거니까. 그래서 청중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던 것과 자기 생각을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 자, 그래서 스튜디오 대표자들도요, 뭐예요? And likely seen. 볼 것 같았어. 조스를. 그쵸? 스튜디오 대표자들도 다 조스는 봤겠지. 그리고 could use this knowledge.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었겠지. 상상하기 위해서. 이 큰 생각을 뭐? 에일리언 뒤에 있는 이 큰 생각을 상상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바로 조스란 지식을 사용할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영화도 받아들여서, 대표자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영화를 발매시켜 줬겠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인용이라는 겁니다. 인용도 어떤 거 인용하는 거냐?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우리가 위협적인 에일리언을 포함하고 있는 생각을 지금 만들어냈어. 그래서 영화는 만들어냈는데, 홍보를 해야 돼. 자, 일단 요거 한번 치자. 홍보할 방법이 필요해요. 요거까지 같이 치자. 자,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단어 이용해서 홍보를 했어. Joss in Space로. 조스란 영화를 보면은 일단 이거는 메가 히트 친 거야. 휴즈 히트 친 영화야. 뭐 수백만 명 사람 봤겠지. 심지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도 봤어. 자, 그래서 모함으로써 이 말 너무 중요하죠. 원래 콤마 같은 거 조금 우리가 갖다 버리는데 이 글의 핵심이야. 조스란 단어를 인용함으로써. 즉, 뭐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그 단어를 인용을 함으로써 이제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무대도 마련을 한 거지. 그래서 얘네도 오스카상 탔고 그 영화는 그 감독이 된 거고 스타로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영화 발매 이후에 뭐 100만 달러, 뭐 1억 달러 이상의 돈도 많이 벌었고. 자, 그래서 그 에일리언을 본 누구든지 다 존슨 스페이스는 요 단어 요거 치자. 요거는 지금 아주 유용한 소개였다. 요거 잘했다. 요게 신의 한 수였다. 근데 왜 이 소개가 효과가 있었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걸 연결을 시켜준 거니까. 그 영화 스튜디오 대표자들도 다 이미 봤었을 거야, 조스는. 그래서 이 지식을 사용했을 거야. 큰 얘네들의 에일리언 생각을 상상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썼을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걸 인용을 해서 아까 나왔던 그거 ing 이어구 특히나 이거 인보킹 요걸 함으로써 이제 지 생각들도 퍼뜨렸다 이 얘기고요. 주제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겠죠? 바로 성중이 이미 이해하고 있던 어떤 것에 연결시킬 수 있어서 이런 말로 주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면 대중이 이미 알고 있던 거, 이미 이해하고 있던 거 조금 바꿀까? 그치. pre-existing.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을 인용하여 홍보하는 전략 얘기가 나온 거죠. 대중이 홍보하는 전략 같으니까 대중의로 바꾸자. 대중한테, 대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개념. 요거를 이용해서, 인용도 되고, 이용도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홍보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 특히나 요런 단어 정리할 때 이제 pre, 요거 이런 거 꼭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거. 요 글의 키워드가 요거니까 요거 알아두고 나머지는 사실상 굳이 나온다면 어법 요거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감독이 된 거고 이 영화 자체는 감독이 된 거고
벡터로 만들어 준 거고. 두 가지 이해하면 이글도 되겠다.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 흐름 무각 문제 4번 제끼자. 4번 완전히 제껴버리고. 자, 얘는 주제 정리가 중요해. 요거 어떤 얘기인지 보자. 우리가 비록 기술의 힘이 오늘날 전례가 없지만 요즘 보면은 기술의 힘은 진짜 예전에 없던 그런 엄청난 힘이지. 전례가 없어. 뭐 그렇지만 갖다 버리고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저 티핑 포인트. 자, 이거의 끝지점, 꼭지점, 약간 기술의 힘이 이랬는데 완전히 최고점을 찍었던 최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상 이 최대점은 발생했어. 언제? 2.5 billion years ago. 뭐 250만 년 전에. 그때가 기술의 힘이 사실은 개쩔었지. 그때가 뭐냐? 보면은 the dawn of the technological era. 기술적 시대의 dawn. 원래 dawn 하면 새벽이거든? 근데 새벽은 거의 아침도 시작하기 전이잖아. 그치? 하루의 거의 시작쯤 아니야. 그래서 시작이라고 해석해요. 이거 이걸로 쓰니까 힘들어 죽겠네. 자, 즉 기술 시대의 시작은 고고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첫 번째 뗀석기, 칩드스톤 하면은 돌을 칩트 떼낸 거야. 뗀석기 인공물에 의해서. 이게 기술 시대 시작이야. 그때부터 이제 기술이야. 그 전까지는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 시대 시작은 이 뗀석기부터야. 그게 뭐냐면 도구나 무기지. 좀 그럴듯하게 사용되는 뭘 위해서? 뭐 큰 사냥감을 죽이기 위해서. 요거 게임은 사냥감. 바로 그때부터가 기술 시대 시작이었다. 자, 근데 주제 after the point 그 순간 이후로 그 뗀석기 이후로 for animals 동물들한테는 근데 어떤 동물들한테? 인간에 의해서 마주쳐지는 동물, 즉 인간을 마주치는 동물들한텐 the characteristics that 특징이 어떤 특징이 ordinarily convey fitness 자, 보통 전달하는 뭐를? 적합성을 전달하는 특징이 자,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이거 형광펜 일단 치고 시작해. 자, 이 fitness 잠깐만 보고 갈게. fitness란 단어가 뭐냐면 적합성이란 뜻이거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진화상 가장 중요한 특징. 이 적합성인 거야. 얘가 진화를 해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좋은 특징. 뭐 이런 게 적합성이야. 그러면은 이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을 전달하고 있는, 보통 전달하고 있는 이 특징이 increasingly 점점 어떻게 되었어? liability가 되었어. 자, 불리한 거예요. 여기 나올 겁니다. 이게 불리한 점이 되었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잡힌다는 게 너무 중요하지. 자, 이 내용을 잠깐만 정리할게. 자, 개요를 잠깐 그릴게. 자, 우리가 기술 시대가 이제 요즘도 쩔지만 예전에 한번 최대점 찍을 때가 있었어. 그때 이제 뗀석기 최대점이 있었고 250만 년 전에. 자, 일단 뗀석기부터 기술 시대 시작이야. 이거는 그냥 이제 기술에 대한 소재를 주기 위해서 한 말이고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이었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돌로 무기를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때 보면은 이제 인간을 마주치는 동물한테는 진화상 중요한 특징, 즉 적합성을 전달하는 특징. 요 말 알아들어야 된다. 이 특징이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이제 불리한 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기린 같은 거 보면은 진화상 중요한 특징은 뭐야? 목이 길어야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야 이제 뭐 먹을 것도 먹고 높은 거에 잎사귀도 따먹고 막 이게 진화상에선 되게 좋은 특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인간한테 사냥 당하는 오히려 목이 길어가지고 더 잘 보여.
야, 저기 기린 있다. 야, 저기다 화살 쏴라. 막 사냥당하는 특징이 돼버렸어. 요런 느낌으로. 진화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사냥당하는 특징, 되게 불리한 점이 돼버렸다. 인간이 기술 시대가 시작하면서. 자, 그러면 the process of natural selection and survival of fittest. 자, 자연 선택의 과정과 그리고 생존, 뭐의 생존? 가장 적합성들, 가장 적합한 것들의 생존.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다 진화적인 특징이지. 이게 어떻게 됐겠어? undermined, 악화되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 진화상의 특징들은 이 글에서 이제 필요가 없다. 악화된다. 4번째 끼고. 그러면 똑똑한 인간은, 무기를 갖고 있는 똑똑한 인간은 죽일 수가 있어. 어떤 동물이든지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동물이든지 다 죽일 수 있어. 이게 뭐 진화상 적합하든 안 적합하든, 얘가 뭐 어리든 늙든 크든 작든, 그 동물들 그리고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은, 이런 동물들은 had no effective response. 뭐야? 효과적인 반응을 갖고 있지 않지. 어떤 동물이 trapped by, 갇혀진. 어디에 의해서? 물려받은 생물학. 물려받은 생물학에 의해 갇혀진.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애들이야? 이런 말 알아듣겠니? 진화상에 물려받은 것만 있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인간한테 반응해? 아니, 인간한테 효과적으로 반응을 가지지 못해. 왜? 인간은 이제 기술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또 요런 말들을 좀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알아듣는 말은 일단 요거였습니다. 피트니스 등장하는 요 어구. 요 어구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불리한 게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요 자연 선택 나오면 진화 얘기 알겠지? 그치? 요 어구도 그럼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것도 안 좋아. 그러면 요 어구 뭔데? 요것도 이제 물려받은 생물학에 의해서 갖춰진 건 다 뭐야? 진화상 물려받은 것들, 다 진화 얘기야. 이런 애들 마이너스가 됩니다.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 어구를 알아듣고 마이너스 칠 수 있으면 되고, 이 글의 주제, 뭐 생물학적 적합성이 더 불리한 것이 됨, 이런 주제보다 조금 더 제대로 써야지. 결국 포인트 키워드 두 개 잡아야 돼. 진화와 기술. 요걸로 잡으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뭐라고 정리하는 게 좋을까? 약간 요 말로 하면은 이해될까? 자, 진화상의 이점을 능가한, 이제 진화상의 이점들을 갖고 있는 생물들이 살아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이미 더 능가한 기술. 그래서 요 키워드에서 진화랑 기술 중에 이제 기술이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특히나 진화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피트니스나 아니면은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설. 이거나 바이올로지, 이런 생물학 단어들을 위해서 썼지. 요런 것들은 지금 기술이 다 이겨버리는 거야. 요것만 갖고 있는 애들은 이제 효과가 별로 없어. 바이올로지만 갖고 있는 애들 효과 없고, 여기 뭐야? 피트니스 요 갖고 있는 특징의 애들 이제 막 불리하고, 여기도 내추럴 셀렉션만 갖고 있는 애들 악화되고. 요즘은 주제랑 딱 저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요 안에서 놀고 있어. 이 앞에는 그냥 기술 시대 시작이야. 뭐 그냥 그 얘기고. 나올 만한 것도 없어요. 저지문. 요즘은 좀 시험에 나올 만해, 근데.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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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주제가 없네. 음, 9번 주제 이거예요. 돈보다 내적 만족감의 중점. 음, 그래서 애들이 행복해. 되게
별로 안 좋은 나라인데도 행복해. 자, 그런 거 봅시다. 자, 부탄. 자, 부탄이라는 나라인가? 이거 왕국이래. 왕국이 뭐 이렇게 위치돼 있는 나라야. 뭐 to farthest 먼 동쪽에 히말라야에. 아무튼 이 나라는 이제 스모킹동 작은 왕국입니다. 뭐 인구도 대략 지금 70만 명 외울 거 아니고 GDP도 우리가 외울 거 아니죠? 한 2,000달러 대충 남아요. 텔레비전도 처음으로 도입되었어. 1999년에. 그러니까 좀 늦지. 그지? 우리나라 한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아니 그리고 인터넷이 데뷔를 했어. 요거 데뷔야, 데뷔. 그죠? 처음 등장했다. 굳이 해석하고 싶으면 처음으로 등장했다. 언제? 2000년도에. 이만큼 어떻다는 거야? 좀 나라가 힘들다는 거야. 뭐 GDP도 2,000달러면 낮은 거네. 대략 10,000달러 정도는 돼야. 자, 순서가 뭐였냐? BAC였냐? 자, 근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발전. 뭐, 다 안 좋아. 이거 다 안 좋은 점들이거든.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그리고 작은 인구, 그리고 기술적 발전의 부족, 이거에도 불구하고, 반전. 이 나라가 선택이 되었어. 그래서 여덟 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서수 나오고 최상급 나오면 여덟 번째로 가장 행복한 나라. 오케이? 아니, 얘는 지금 뭔가 다 부족한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었지. 보면, the reason why, 그 이유는, 어떤 이유? 꾸며주자. 이 부타니즈 사람들이 feel secure. 여기 서치 받아주고 있죠? 그렇게나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has something to do with. 자, have to do with 관련이 있다 수거입니다. 자, 이건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거는 알아둬야 된다. 얘가 행복한 이유는 뭐랑 관련이 있냐? 그 나라의 정책과 관련이 있어. 뭐 GNH라는 뭐 그런 정책이래. 그 생각이 뭐냐면 동격으로 한 번 더 설명.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거야. 뭐 이전의 왕, 뭐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외울 거 아니까 갖다 버리고. 아무튼 이 나라의 정책과 관련이 있네. 이 사람들의 느끼는 행복은. 어떤 정책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상 그냥 시달라 공부하면 돼. 도대체 왜 행복한 건데? 이렇게 부족한데도 왜 행복해? 자, instead of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at all cost. 추구하는 거 대신에,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거 대신에, 근데 어떻게? at all cost. 모든 수단을, 있는 없는 수단 다 써서.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모든 수단을 다 써서. 그러니까 모든, 코스트는 원래 손해와 비용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써서라도 경제 발전을 일으켜내겠다. 이걸 추구하는 거 대신에. 이제? 자, 그 대신에 이런 건 안 해. 얘네들은 경제 발전 추구 안 하고 그 왕이 놓았어. 앞에 놓았어. 앞에 놓았다는 건 뭐야? 비쳤어. 내밀었어. 정책을 내밀었어. 뭐 하는 정책? 환경 보호하고. 그리고 동등하게 나누어진 부. 이거 약간 공산주의 아니냐? 자,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동등하게 나누는 부를, 이런 정책을 할 겁니다라고 내밀었어. 그러니까 더 많은 중요성이 놓아지게 된 거야. 어디에다가? 바로 여기에 중요성이 놓아진 거지. 내면의 만족감에다가. 뭐보단? 돈보단. 지금 경제 발전보다는 우리들의 내면의 그 만족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제입니다. 사실상 공부할 건 시달락밖에 없는 것 같아. 나머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덟 번째로 행복해. 뭐 이 정도 한번 챙겨주면 되고. 얘는 크게 나올 만한 건 안 보인다. 굳이 나온다면 얘네들의 주제 같은 거 아니면 빈칸 같은 거 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글에서 말하는 내면의 만족이 뭐다? 뭐 약간 그 부가 동등하게 분배되고 뭐 환경 보호하고 그런 얘기지. 갖다 버려. 자, 그 다음 이제 10번. 10번도 보고 가자. 없네?
자, 이 글은 제일 중요한 거 질문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실 frame입니다. frame. How the questions are framed. 요런 식으로도 한번 이 어구를 알아둬야 돼. 질문에 어떻게 틀이 잡혀 있냐, 어느 쪽으로 틀이 잡혀 있냐,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과학자가 좀 달라. 결론을 내는 게. 그거를 얘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질문이 어떻게 물어봐지는지 그랬는데 이건 너무 쉬운 단어라서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별표 3개긴 한데 이 asked란 단어가 너무 쉬우니까 framed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뭐 객관적, 주관적 이런 단어도 중요합니다. 한번 가볼게. 자, 20세기의 물리학자들이 누굴 포함해서 얘네들 다 포함하고 자, 물리학자들이 시작했어. 물어보기 시작했어. 또는 의심하기 시작했어. 가능성을. 뭐의 가능성?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의 가능성을. 자, 중요한 건 이제 객관적인 진실. 요거 좀 의심하기 시작했어. 왜 의심하기 시작했냐? 보니까 they observed that 걔네들이 관찰을 한 거야. 자, 뭘 관찰했냐? 다른 실험이 designed 된 뭐 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디자인된 다른 질문이. 자, 요 말 알아듣겠습니까? 자, 우리가 질문 자체는 똑같은 건데 이게 실험을 좀 다르게 한 거란 말이야. 이게 만들어내더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근데 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바로 어떻게 질문이 물어봐지는지에 따라서. 자,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같은 질문이야. 결국 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해본 거지. 그렇지? 을 하면 어떻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뭐? 어떻게 질문이 물어봐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자, 예시를 보면 좀 더 편합니다. 가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light 같은 게 이제 빛이라는 게 가정이 돼요. To be composed of wave. 이건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럼 당연히 실험자는 만들겠지. 패턴을 만들겠지. 뭐 제안하는 패턴? It was a wave. 그것은 파동이다라고 제안하는 패턴을 만들면서 실험을 할 거야. 하지만 when light 이제 빛이 가정되었을 때 to be made of 구성되어 있다고. 이번에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이 되면 이제 실험은 드러내요. 뭘 드러내? 입자 패턴을 드러내.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야, 빛은 일단 파동 있네라고 시작하면 뭐 실험 결과도 다 파동 쪽으로 나와. 근데 이제 가정 자체를 입자라고 하면은 다 입자 패턴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C로 갈게. 근데 was it possible? 가능한가? 대절 뭐가? 빛이 both wave이기도 하고 particle. 이게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기도 한 게 둘 다 동시에 가능한 게 다 가능한가?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동은 에너지인가 봐. 입자는 물질이고. 그치? 뭐 이게 가능해. 동시에 이게 다 가능한 거야? 했더니 H라는 사람이 결론을 냈어. 그 실험적인 과정이 그 자체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현실과. 우리가 실험하는 과정이 현실이랑 상호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어떻다는 거냐면 there is no complete objective stance. 없다.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은 없다. from each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꾸며줍니다. 완전한 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완전한 절을 추격해서 쓰는 형태가 바로 투부정사 형태거든. 좀 특이한 문법입니다. 투부정사만 나와 있다 하면은 from each 이렇게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꾸며줘야 돼요. 조금은 특이한 문법이었다. 요 형태가 는 알아두고 다시 진실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입장은 없다.
자, 왜? 우리가 실험 과정, 얘네가 실험을 만드는 건 어때?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든. 그러니까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 입자면 입장과 막 상호작용하면서 실험이 막 나가는 거고,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 뭐 이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면 파동 쪽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은 없죠. 이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의 어구입니다. 요 느낌을 여기서 한번 받아야 돼. 여기 공부해라. 그러니까 객관적인 건 당연히 없고요. 자, that is 즉 과학자들이 형성했어. 결과를.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근데 뭐와 상호작용해서 their interaction with the phenomenon 현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객관적으로 낸 게 아니라 이 현상과 상호작용해서 야 내가 빛을 보니까 약간 얘는 이렇게 파동처럼 나가던데라는 이 현상과 상호작용해서 이제 결론을 내버린 거지. 오케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낸 게 아니라. 자, 심지어 과학적인 해석도 해석까지도 기반돼 있어. 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점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grounded 뭐가 돼요? 기반돼요. 특정 문화에 뭐 이 탐구하는 특정 문화에도 기반이 돼. 뭘 갖고 있는? 규칙을 갖고 있는. for 뭐를 위해서? what to observe 무엇을 관찰할지. 아니면은 how to make sense of 어떻게 그걸 이해할지. make sense of 이해하다. 야,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어떻게 뭐 이걸 이해할지에 대한 규칙을 갖고 있는 이 탐구 규칙을 갖고 있는 특정 문화 안에서 기반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실험하는 거랑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실험하는 거랑 서양 문화권에서 실험하는 게 또 다르겠지. 왜 무엇을 관찰할지가 또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이해할지가 또 달라 보일 수도 있어. 다 다르다 그냥. 바로 뭐에 의해서? 어떻게 질문이 물어봐지는지에 의해서. 일단 시작점이 얘가 파동으로 시작하냐. 야 이건 어떤 파동이냐라고 이렇게 틀을 잡고 시작하면 다 그쪽으로밖에 안 나와. 그쪽으로밖에 상호작용 안 하거든. 그지? 그래서 객관적인 건 없어요. 질문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다른 실험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뭐에 따라서? 질문이 어떻게 물어봐지는지에 따라서 질문 방식이 중요한 거다. 어떻게 질문이 틀이 잡혀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30분 지났다. 자, 그리고 다른 건 또 같이 또 해보자. 자, 지문마다 중요한 부분들이 형광펜이 따다닥 있을 거예요.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점 위주로 공부해봐.